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황태자로 책봉된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 제아의 친모인 의기비 즉 서태후가 아들인 황자의 정식 교육을 시작하는 중요한 일을 한풍제가 자신이 아닌 황후하고만 상의하여 교육을 시작하는 날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본계하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궐 안에서의 생활은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줄지어 문제가 일어나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지각색의 이유로 암투와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곳이기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의기비 역시 한순간도 편안하게 머릿속을 비워놓고 쉬기 힘든 건 당연했죠. 조정과 황궁에서 왕초인 한풍제의 첫 노릇을 하고 있는 의기비 서태후는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야 했고, 거기다 더해 한풍제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을 대하가, 즉 황태자를 생산한 유일한 후궁이었으니 더욱 암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골치 아픈 와중에서도 나름 어깨에 힘주며 궁안과 조정 대신들 사이를 활보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대하가를 생산했다는 프리미엄 때문인 것인데, 문제는 이런 프리미엄이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강하고 불같은 성과를 가진 의기비의 못된 심보를 더욱 붕괴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일 역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궁 안에서 후궁인 자기보다 한 뼘발 위에 앉아 대하가의 친모인 자기보다 역시 한 템포 빠르게 대하가에 관한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황후가 있다는 것이 그녀를 미치도록 속 터지게 하였고, 더러운 성깔머리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어떠겠어요. 궁궐이란 서열과 궁중법도를 중요시하는 곳이며 후궁인 의기비로선 달리 대항할 방법이란 없는 것이니 속이 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를 악물며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요. 제아라는 6살 배기 어린 녀석 하나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하가는 한풍제의 다리 사이에 달랑거리는 것을 달고 있는 단 하나뿐인 새끼인지라 조정과 궁궐 모든 곳에서 관심도 보이고 눈치를 보는 수많은 눈초리와 서로 잘났다고 그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바글거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의기비는 그렇지 않아도 해골이 깨질 것 같은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인 여자인데다 지가 벌려놓고도 주위에 덩터기 씌울 인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에게 덩터기를 씌워버리거나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영악함을 보이며 궁궐 안에서 전투에 가까운 생활을 해나가며 골치 아픈 일들을 길들여진 강아지 소환자라는 내시를 통하여 알아내어 대처하고 있었죠. 잘 길들여진 음흉하고 약삭 빠른 소환자라는 내시가 조정과 궁궐 안 여기저기를 쥐새끼처럼 돌아다니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귓속에 담아와 털어놓으면 운전면 잎을 넣어주면서 챙겨놓고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그런 강아지조차 접근이 어려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이 터져버리자 의기비는 어금니를 부서질 정도로 악물며 붕괴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 제아가 6살이 되었고, 공중법도에 따라 6살이 된 황태자나 왕자들은 정식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황태자인 제아 역시 곧 정식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입학시키는 날을 시험서를 참고하여 4월 7일을 기일로 보고 확정한 것 때문이었죠. 황태자 제아의 정규 교육을 시작하는 것과 교육 시작을 위한 입학 날짜를 4월 7일로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한풍제가 제아를 낳은 생모인 의기비와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그녀와는 이런 반고의 상의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황후와 둘이서 상의하여 결정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속이 부글거리듯 타오르기는 했지만 궁중 여자들의 왕초 황후가 궁궐한 여자들 모두의 찬탈 권한을 쥐고 있고, 그것은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비록 황자를 생산한 의비비였지만 후궁의 입장이었기에 치밀어 오르는 모든 우라를 속으로 삭혀버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고, 더구나 조정과 궁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 한풍제가 결정한 일이니 더욱 할 말이 없었죠. 울분으로 폭발 일보 직전인 의비비는 궁중에서 한 번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지위를 손에 넣으면 자연히 따라 들어오는 것이 권력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생각은 곧 한풍제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 바, 조만간 꼴까닥 해버린다면 그 순간 후궁인 자기나 황후 모두 순간적으로 태후라는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꼰대로 자리 잡을 궁중 안의 두 여인, 즉 의기비와 황후의 미래에 대한 예견과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의기비는 자신과 황후를 놓고 궁중의 여인이 아닌 각기 한 집안의 딸들로 놓고 본다면, 황후는 유호일씨 집안 사람이고 자기는 역경나랍씨 집안 여인이요. 두 집안 모두 동급인 상삼기이고 둘 다 동급 집안에서 수녀로 발탁되었지만, 황후는 자기보다 2년 일찍 황제를 모셨기에 황후의 지위에 앉게 된 것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풍제는 황자를 생산한 자기를 황후 다음 위치인 황기비라는 지위도 주지 않았기에
의기비는 그것 때문에도 분통이 터져 가슴이 아려 잠을 들 수가 없어 매일 밤 강아지 소환자에게 여기저기 주무르게 하면서 겨우 잠이 드는 형편이었고, 만약 황후가 먼저 꼴까닥 해버린다 해도 한풍제는 황후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절대 자기를 황후로 삼지 않을 것을 알기에 황후가 되겠다는 꿈은 버립니다. 이제 의기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황제가 될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효행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황태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참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름뿐인 황태후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하가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온순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대하가는 자신의 아들임에도 자기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황후와 가까이 지내는 상황인지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의기비는 빈번히 시녀를 보내 대하가를 불러들여 가능한 웃는 얼굴로 접했고,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던 대하가도 의기비가 계속 웃음으로 대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며 기꺼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자가 대화를 하는 동안 소환자가 옆에서 눈치 없이 이런저런 참견을 하자 6살에 불과하지만 평소 그런 소환자를 매우 미워하던 대하가는 어디서 배웠는지 소환자에게 이 애도 모르는 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말하자 두려워 당황한 소환자는 겨우 억지 웃음을 띠며 허리를 굽히고 대하가님, 어찌 소환자에게 이렇듯 심하게 대하시옵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소환자의 말을 듣고 난 대하가는 또 나에게 말대답을 하는가? 하고 호령하듯 소리치며 주위에 서 있는 궁녀들에게 누가 가서 경사방의 수령대감 진승문을 찾아오너라. 하고 지시하자 모두들 옴짝달싹 못하며 은근슬쩍 의기비 얼굴색을 쳐다보는데, 만약 의기비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기비는 한편으로는 그런 대하가를 보고 기분이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아들이 대견스럽기도 했고, 과연 어리지만 황장자의 충분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태감들과 궁녀들의 당황하는 얼굴색을 보며 대하가에게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나는 진승문을 불러 내가 앵랑과 얘기할 때 옆에서 태감이 멋대로 참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법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려 합니다. 라고 대하가는 당차게 대답하죠. 이거 큰일 아닌가? 만약 소환자의 행위가 걸륭 시절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포박당에 끌려나가 맞아 죽었을 것이고, 지금도 문제를 삼는다면 최소한 죽지 않을 만큼 곤장을 맞고 궁에서 추방당할 것이 확실한 일이며, 이까지 소환자라는 태감이야 아깝지 않지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기에 의기비가 망설이자 대하가는 그럼 어머니께서 소환자를 처벌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의기비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로 화가 났는데, 지금 자기와 대립각을 세우는 숙순의 일만 해도 골 때리는 판인데 아들놈에게까지 굴욕을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순간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고, 그것을 본 소환자는 자기가 큰 화를 자초했으며 만약 정말 진승문을 불러오게 된다면 자기 목숨은 날아갈 것이 확실함을 깨닫습니다. 순간 소환자는 털썩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좌우로 벌려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며 소환자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라고 말하자 대하가는 더 힘껏 때려주어라. 하고 말했고, 다른 사람 뺨을 때리듯 자기 손으로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후려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100번을 때려라. 하고 명하자 옆에선 다른 태감이 하나 둘 하며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